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게 이제 자습서인데요. 자습서는 국어하고 영어는 꼭 자습서 구입하시기를 권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습서로 이렇게 계속 찍을 건 아니고 한 개만 이렇게 이 자습서를 활용하면서 자습서에다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비문학 체크하듯이 체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녹화해 놓는 겁니다. 비문학상. 근데 이거 보면 시각상인데, 시각과 촉각, 이거 눈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느낌으로 하는 건데, 그죠? 느낌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낯선 단어죠. 그러니까 이제 시각상하고 촉각상을 비유를 해야 되는데, 시각은 세모로 치고, 촉각은 그럼 동그라미라도 치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죠, 그릴 때. 이렇게 대비되는 거나 대립되는 게 나오면, 어떤 거는 동그라미, 어떤 거는 세모, 그리고 잘 구분이 안 되는 건 네모, 예시는 정의 같은 거, 단어의 정의는 이렇게 꺾음표, 그럼 예시들은 이렇게 박스를 치는 게 좋고요. 이해됐죠? 비문학 책 그릴 때 그럽니다. 이제 보이는 것을 그릴 것이냐, 그럼 이게 시각상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꼭 표제처럼 써 있고요, 표제. 이 표제를 압축시켜서 꼭 주제를 소주제처럼 주제로 압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네요. 특이하게.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그릴 것이냐, 아는 것. 그럼 아는 것이 촉각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은 동그라미, 보이는 것은 시각이니까 세모. 같이 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한방 해야 되니까. 설명은 해설을 분명히 하고, 분명히 해서 명확하게 하는데,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해설을 할 때 해설은 사실을 써야 되고 평이하게 알아먹을 수 있게,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 써줘야 되죠. 근데 이제 용어가 낯설으니까 이 용어 자체도 나중에 이제 정의를 따로 해줘야죠. 그러니까 설명문은 해설을 하니까 해설이고, 그러면서 요 시각성과 촉각성을 이해를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예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재는 주제, 이건 제자, 어이니까 이건 주제거든요. 주인 주자에 펼칠 제고, 이 제는 소재거든요. 바소의 재료. 그래서 아이거든요. 그래서 주제와 가까운 소재는 시각성과 촉각상. 그러니까 이거는 제재면서 제목이 돼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제목은 그럼 또 뭐냐? 주제로 들어가는 눈이거든요. 근데 보통 제재로 쓰기도 하죠, 많이. 그러면 주제로 바꾸려면 보이는 것을 그릴 것이냐, 아는 것을 그릴 것이냐, 라는 것보다도 이 보이는 것, 시각상은 어떻고, 촉각상은 어떻다, 라고 두 개의 차이를 충분히 대립할 수 있도록 정리를 문장으로 해줘야 정리가 끝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제가 다시 돼 있잖아요. 인간의 인식과 생각, 인식은 뭐 지식, 즉 사유는 생각을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미술, 그러니까 이 미술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인식과 생각들, 어떤 인식에서 시각상으로 표시하고 어떤 인식에서 촉각상으로 표시하는지. 그러니까 대조는 차이점이잖아요. 비교는 공통점이고. 그러니까 차이점이 되니까 동그라미랑 세모랑 동그라미로 대조시켜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때 다양한 그림 이런 거는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시각 자료를 제시하면서 독자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했다. 그러면 자료 자체가 근거를 발생하는데, 이게 흥미나 그 자료 자체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키는데, 자, 예지가 사용한 읽기 방법을 읽기 과정에 따라 제시함. 이건 뭐라고요? 뭐라고 써있죠, 거기? 예지는 예지력 하면 뭔가를 통제하는 건가? 예지라는 단어도 새로운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사람 이름 아니에요. 예지가 사용한 읽기 방법을, 예지라는 사람 가니까, 그쵸? 그쵸? 주격조소니까. 자,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은 화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필요한가요? 이 진 하면 군진 하면서 장사진을 치다, 아니면 장사를, 진은 이 병사들을 배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화가들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게 필요 없죠, 그러면. 데르트르 광장이다. 그럼 데르트르 광장 하나만 해도 되는데,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데르트르 광장도. 이것도 띄웁니다. 이곳이 화가들의 검은 종이. 근데 이곳의 화가들 중에, 그럼 어떤 한 명 중에 한 명이 검은 종이를 오려
검은 종이만 오려가지고 그러면 새까맣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굴을 만드는 작가 도 있다. 그럼 작가 가 있다인데 보조사로 도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특이한 한 사람. 그러면 검은 종이를 오려 만드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술가, 화가 예술가니까 그렇게 특이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통해서 강력하게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호기심을. 특이한 화가 있네? 이렇게 해서 특이성을 가지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관광객 얼굴을 만든 작가도 있다. 그러면 검은 종이를 오려 하는 것만 하면 이게 뭐 관광객 얼굴로 같이 누적되니까 이게 얼굴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자, 그의 작품은 다 지우고 죄다 옆열구만. 그런데 이 검은 종이를 하되 옆열구만. 그러면 검은 종이 옆 얼굴 하면 요거를 지워도 되죠. 그래서 검은 종이 옆열구만 담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얼굴 정면으로 하면 눈, 코, 입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지. 당연하겠죠, 그죠? 그럼 실루엣은 윤곽 있는 검게 칠한 것이니까 이 실루엣과 검은 종이는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면으로 하면 당연히 옆으로, 이렇게 옆과 정면의 차이, 머리 모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옆열굴, 검은 종이, 실루엣 요것만 알면 되죠. 여기 안에서는. 그러면 요거 호기심 가진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네요. 설명을 하는데 주 차이는 정면과 옆면굴의 차이, 옆열굴의 차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면이든 옆열굴 두 개의 차이가 끝까지 시각성과 촉각성을 좌우해야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앞열구가 표현하는 네르테 광장의 화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검은 종이, 앞열굴, 실루엣 요거까지 하면 이 화가까지 다 이게 다 되어 있죠. 연결되죠. 그럼 이 짐도 필요 없겠네요. 그죠? 자, 이렇듯 그러면 이렇듯 하면 요 호기심 유발하고 설명한 것들을 지시하면서 이렇듯 측면을 프로필. 그러면 측면을 동그라미 치나 세모 치냐? 동그라미 측면은 프로필이라고 했다. 그럼 이거 정의죠? 그러면 이렇게 꺾어줘야죠. 이렇게. 그죠? 자, 한 사람의 상품이나 양념에 대한 단평을 이렇게 다 풀어치자 부르는 데서 그러면 요거는 이 프로필과 이 프로필이 조금씩 다르다고.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왔으니까 차이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차이. 근데 비슷하죠, 이거는? 대조는 아니죠. 이걸 비교해줘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러면 듯이니까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것과 A와 B는 A는 A 듯이 B 하는 유사점이 있으면 이걸 비교해달라는 거죠. 자, 미술에서 프로필은 사람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 그러면 이 측면 나왔으니까 다 지워도 되죠. 이게 왜 측면이냐? 핵심적인 특징. 그러면 핵심적인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특징을 뽑아내는 그림을 가리킨다. 그럼 지우면 되죠. 그러니까 특징, 측면 이미지 프로필 하면 끝나네요. 이렇게 되었을 때 서양에서는 중세 말에서 그러면 이거 시기는 따로 뽑아놔야죠. 중세 말에서 무려 왜? 다음번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측면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바람의 형식인데 뒤로 원경이 그려져 있음에도 요 뒤에 원경이 있다는 거죠. 근경 자체. 상인 탓에 인물과 공간이 분리된 것처럼 이게 너무 멀고 이거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프로필은 형태를 잡는 데 편하지만 이처럼 공간과 관계를 애매하게 만든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게 또 써놨네요. 그죠? 그럼 됐나요? 자, 됐고. 자, 이것도 또 따로 보겠지만, 프로필 초상화. 아까 시기 얘기해줬죠? 근데 프로필은 어쨌든 옆얼굴이니까 초상화 맞죠? 그러면 지워도 되죠? 재밌는 사실은 이것도 지워도 되죠? 동양에서는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거의니까 조금은 있다는 거죠?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 초점이고, 동양은. 그러면 이거 세모겠네요. 그죠? 자, 동양, 특히 중국에서 이것도 지워도 되죠. 오히려
정면상이 그럼 동그라미네요. 이거는 아까 정면은 동그라미 그죠? 정면상이 인물과 그럼 동양도 동그라미네. 예.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주는 대표적인. 그럼 아까 특징이라고 했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근데 뭐 압축적은 다 똑같으니까 이것도 지워도 되죠. 서양에서는 정면상이 그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거의 하고 그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똑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두 개는 비교해야죠. 둘 다 조금은 있다는 거죠. 빈도로 보면 중국보다 한참 떨어진다. 그쵸? 이렇게 왜 이런 차이는 됐을까? 그쵸? 그러면 이건 동서양의 차이로 해나간 거네요. 아까 저쪽 서양, 서양. 이거는 전체, 동글동글 전체. 이거는 옆모습, 코 있는 것처럼 뾰족하게. 자, 동물들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그럼 이거 보세요. 동서양 얘기를 한 거고. 이것도 안 해도 되죠. 동물일 때 앞면과 옆면, 뒷면 가운데 어느 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이렇게 쓰면 이거 쭉 됐을 때 이거 더 필요 없죠? 어느 면 요거만 하면 되죠? 먼저 그죠? 어느 면 먼저 말을 그려보자. 말 일반적으로 옆에서 말 옆 떠오른다. 그럼 측면이죠? 그 측면은 세모죠. 물고기는 어떤가? 그래서 옆에서 본 그럼 물고기도 세모죠. 측면이니까 동화변을 그려보자. 위에서 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다. 그럼 위네. 그럼 위가 정면일 수도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는데 뭐 이렇게 체크는 해야죠. 위라고. 이렇게 쭉쭉 지워져. 이렇듯 떠올리면 제일 먼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떠올립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이게 각인된 전형. 제일 먼저가 각인된 이런 단어네요. 각인된이 제일 먼저. 각인 새겨서 도장처럼 느낌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자, 사람들은 어떤가? 지우면 사람들은 동물과 달리 그러면 다른 동물과 달리 이렇게 비교는 쳐줘야죠. 이렇게 쳐줘서 사람들은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동시에 그럼 동시에 그러면 경쟁적인 뭐야? 동그라미 세고 그게 동시에 해야 되니까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고대 이집트의 벽화가 잘 보여준다. 그게 뭐라고? 경쟁전. 그러면 고대 이집트의 벽화는 경쟁적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를 한꺼번에. 대형 박물관이 소장한 늪지로 사용한 내바부는 그러면 이걸 기르니까 외울 때는 늪문은 이렇게 시험 물 때는 늪문은 이렇게 읽는 건데 다음번에 나오면 너무 길으면 줄여서 읽어야 됩니다. 자, 얼굴과 다리는 측면. 그러면 얼굴은 뭐라고 측면이니까 세모, 다리도 측면. 가슴과 눈은 정면. 그러면 정면은 가슴, 눈. 편리하죠? 이거 대조하게 쭉 지워야 되죠. 근데 이게 당연히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됐고. 혹은 자세지만 이 그림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 벽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됐죠. 근데 대부분이라는 건 체크할 필요가 있죠. 왜? 정도의 차이로 시험 문제 내면 이걸 뭐라 그래요? 경쟁 측면, 혼합 측면. 혼합 형식은 동그라미 세모 형식. 우리는 인간 부위에 따라 앞면이 뭐죠? 부위에 따라 어떤 부위 부분에 따라 겠죠? 쭉 지워도 되죠. 자, 우리가 네 발로 시선을 돌릴 때는 아마도 옆면은 뭐죠? 세모. 대표적인 이게지만 지난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가슴 배가 드러나. 그럼 가슴 배는 뭐라고요? 동그라미였죠.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펴는 이미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동시에란 단어와 혼합 형식이란 단어와 경쟁적이라는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로 찾아서 해야죠. 자, 이렇게 지우면 자, 정면상은 동그라미, 측면상은 세모, 하나를 선택해서 그린 거. 선택해서 그린 것이다. 선택해서. 이 선택이 뭐라고요? 주제죠.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자, 서양에서 프로필이 많이 걸린 것은 자, 서양은 뭐였죠? 세모가 많았죠? 세모. 그러면 백인과 흑인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상에서 옆에서 볼 때 얼굴 특징이 또렷하다. 그러면 해부학적 이거는 해놔야죠. 그럼 쭉 지워도 되죠. 특징이라는 건 아까 나왔으니까. 형태의 포치에 유리해서 그러면 잡을 위치, 형태를 잡는 법 이렇게 표치란 단어는 특이한 거예요, 그죠? 그럼 해부학적도 그렇고 포치도 그렇고 정면상보다 얼굴이 정확하게 재현. 정확한 재현이 이 표치라는 단어를 설명하겠죠.
고대 로마의 주에 황제의 얼굴 새길 때 측면상. 아, 그럼 황제의 얼굴 이것도 쳐도 되네요. 이게 이제 전통. 이 황제의 얼굴이 새긴 게 전통이다. 그럼 전통이 황제의 얼굴과 연결이 되겠죠. 하나로. 그럼 이거 쭉 지워도 되죠. 그러니까 세모만 쭉 연결하면 서양 해부학적 포치 황제의 얼굴. 그러니까 현재 이걸 연결해왔기 때문에 정확한 지연, 그러니까 새긴 전통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이렇듯 인간이 두 개의 경쟁적인 면 두 개를 동시에 가진 까닭에 정면상과 프로필 외에, 정면은 동그라미죠. 프로필 외에 동서양 모두 이 둘을 한꺼번에 나타나는 부분 측면상. 아, 이게 한꺼번에도 동그라미 셈이죠. 이 부분 측면상도 부분 측면은 뭐죠? 세모고 부분은 동그라미죠. 부분 측면. 원래 부분 측면에 한꺼번에 세모겠지만 발달시켰다. 그렇고 이렇게 하고 역삼각형.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기가 본인이 썼네. 그런데 고대 입지 벽화하고 예를 들어서 계속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라는 의미는 그런데 고대표의 그런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벽화의 경우 이 고대는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얘는 편의에 따라서 했다는 거죠. 편의에 따라 봉화. 고대 이집트는 편의에 따라. 봉합하는 이런 단어도 알아야 되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 찍어도 되고. 일단 대부분의 벽화가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그럼 연결시켜야지. 무덤 속의 주인공은 내세도 사냥하고 잔치를 벌이고 살 것이다. 그러면 내세 하면 다 지우면 되죠.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으로 그려지면 원근 표현에 따라 사지 중 하나가 작게. 그러면 이 원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고대 이집트도, 그죠? 근데 원근에 따라 일부가 작아지면 멀리 있거나 다른 것에 겹쳐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예 안 보일 수도 있고 첫 번째 안 보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겹쳐 보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실제 작거나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실제로 작거나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죠. 1, 2, 3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박스 쳐야죠. 자, 이렇게 자연스러운 측면상으로 그려지면 이렇게 박스 쳐야죠.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집트이 보기에 그런 염려가 이 세 개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염려를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이거 자체가 염려다. 자칫하면 사자가 작은 팔, 이거 똑같은 거. 요거 염려더라고. 작은 팔, 사지가 없거나 이렇게 겹치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보이거나 그러면 작아서 없어서 보일 수 있다. 작아 보일 수 있다. 안 그려지거나 작게 그려진다. 겹쳐져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멀리 있거나 겹치면 이렇게 관찰자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안 보이거나 작게 보이면 이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겠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이 1번하고 3번은 2번하고 1번, 3번은 염려대로 이렇게 작아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없으면 안 되고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 이런 것 때문에 이유 때문에 또 이것도 염려죠. 그러니까 요걸 개선해야죠. 이거 멀리 있거나 다른 거랑 겹쳐져서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왼팔이 오른팔보다 먼저 앞에 나오든지 그러면 크기가 달라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 염려를 없애야죠. 불편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편의적으로 봉합해서 크기를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됐죠? 자, 고대지 이집트에 대해 신체 일부를 작게 그려놓는 것은 원근에 따라 불가피한 시간표가 아니라 원근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라. 요거는 뭐라고요? 현대인의 관점. 현대인의 관점이고 얘네들은 뭐라고요? 겹치거나 아니면 뭐라고요? 이렇게 겹치거나 멀리 있어서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크기를 줄여버리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거야. 멀다고 줄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느낌이라고. 그거는 불규정이라고. 그거는 파괴고. 줄여버리는 것이고, 줄여버리는 것은 불교능력이고, 그 불교능은 파괴라고.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한 거죠. 열거를 하고. 그들은 그림을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각상은 보이는 것이죠. 네. 이렇게 촉각상으로 토대를 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러면 촉각상은 만져서 떠듬떠듬해서 누적된 겸이 가져다는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이를테면 동일한 종류의 3일이 앞뒤로 떨어져 있어서 크기가 달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만져보면 눈 감고, 그러니까 시각은 배제한 채 느낌으로 만져보면, 그러면 사물의 객관적인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생각에 대한 생각을 누적한,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관념일 수도 있겠네요. 관념. 관념. 자, 시각상이란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는 이미지로 같은 사물도 보는 위치에 따라 크거나 작아 보이고, 이거 원근법. 크거나 보는 원근법.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낸다. 그런 까닭에 시각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실제 형태나 모양이, 관심이 다 달라 보이고 느낌도 다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건 뭐냐? 서가의 책을 비롯한 다양한 기물을 놓았어. 시각적으로 사실성과 거리가 있대. 사실성과 원근이 다르다는 거지. 사실성. 시각적으로 사실성이라는 건 원근법을 다 배려를 하는 거겠지, 그죠? 그럼 그런 공간이야. 책이 뒤로 물러나 있는 부분에도 원근법을 줄어들지 않는다. 원근법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썼다는 거지. 뭐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촉각상으로. 그러니까 이 촉각상으로 하니까 인식 속에 하는 거지. 그 인식 속에 하는 게, 그래서 사군자 그릴 때 난초 이렇게 1번이고 이건 2번이고 이 가운데 자른 게 3번이요. 그리고 4번 이렇게 그려. 순서도 정해져 있어. 난을 치는데, 그러니까 이 사군자라는 것은 선비들의 마음을 그린 거지 실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사물 하나를 촉각적 진실에 따라 정확하게 전달해 보니, 이건 촉각적 진실은 뭐야? 머릿속에 있는 거에 따라 정확하게 전달하려 보니 품 공간 자체가 왜곡된다. 3차원의 깊이, 부피 이런 건 현대 미술이지. 심지어는 피카소 입합소의 회화처럼 해체된 공간을 떠오르게 한다. 그러니까 피카소도 코도 여기다 그리고 눈도 여기다 그리고 다 그지. 반듯하고 그치고 막 그러지. 책들 사이로 수박, 가지, 성류들, 복을 빌고 자식도 많다라는 영원한 상징문, 상징, 기원, 생각들을 배치한 거지. 자기들을 원하는, 바라는 바들을. 자, 을둔 벽화는, 이집트 벽화는 시각상보다 보이는 것보다 촉각상으로, 그치, 관념적으로. 왜? 무덤에 대한 기원, 염원 이런 게 다 먹게 되지. 네. 자, 원근법적 표현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익숙한 오늘의 시각, 현대인들은 이처럼 시각상보다 촉각상에 더 치중하여 그린, 이렇게 시각상이 익숙하다는 거지, 우리는. 네. 근데, 우리는 시각상이 온전한데, 촉각상에, 이렇게 동그라미고, 이게 세모잖아, 그지? 네. 촉각상에 더 치중하여 그린 이집트 표현은 어색해 보이지, 당연히. 자, 이렇게 끊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촉각상의 촉각상 기반에서. 촉각상의 기초한 형태를 이해를 강하게 드러난다. 왜? 관념이니까 잘 이해됐다는 거지. 그치? 관념적인 머릿속에서 언급법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따로 받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거는 뭐라고? 잘 그리는 사람들, 그지? 일례로 우리나라 만화책 책거리 그림을 보면 민화 백성들이 그리는 그림을 보면 책과 관련된 위에 거 그런 것이지. 길이가 같은 경우가 많다. 책장의 탁자의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입체로 안 그렸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뭐 좀 이렇게 좁아야 되는데, 그지? 그렇게 안 하고 딱 그렸다는 거지. 어물을 그린 그림도 마찬가지다. 보이는 대로 그린다면, 이게 보이는 대로는 시각상인데, 뒷다리 가리가 짧게 그려야 되는데 똑같이. 하지만 그렇게 그리는 게 좀 그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더 많았으니까 조금 있긴 했네. 이런 사례에서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동사랑 거의 비슷하게 있다는 거지. 그러나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이때는 그 절묘하게 비율로 했지, 그지? 그대로 뭐 비너스나 이런 것도 그렇고 팔 잘린 거 철저히 시각적 경험의 만이네 만. 그럼 주의해야지 만. 이게 특수한 현상이지 보편적인 건 아니라는 거지, 특별한 거라는 거지. 얘네는 이때는 이건 만이라는 걸 체크를 딱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시각적 사실성이 서양 고유한 특성으로 이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리스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지. 이로부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제한한 것 이전에 재현, 보이는 것, 재현 그대로 시각상 이전에 아는 것은 촉각상 개념 선비들, 아는 것은 내 미술의 1차적 기능이 있으면 알 수 있다.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데 밑에 그럼 제한한 것 이전에, 그럼 이거 이렇게 체크해야지. 우리는 아는 것을 전달하는데 미술의 1차적 기능이 있다. 보이는 게 재현한 게 아니라 촉각성 중심. 말이나 글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아는 것, 정신을 전달한다는 거지. 말이나 글처럼. 이에 완벽한이라는 것도 체크해야 되지. 왜 그러냐면 만 체크하는 것처럼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는 것이 오직 유럽에서 오직 이것도 체크해야지. 만 오직 그것도 특정한 시기에 이것도 만이네 발달했으며 나아가 현대에 들어와서는 특정한 시기에만 했고 현대의 추상화들은 그 전통마저 무너져내가에 대한 답이 된다. 그럼 추상화 등에 대한 그 전통이 무너져내서 아니지, 옛날부터 있었지. 네. 그러니까 추상화 등이 나타나 그 전통이 무너졌다. 그럼 이게 전통이 아니라 이건 특정한 거라는 거지. 사실적으로 그대로 쓰는 거는. 그러니까 추상화적인 관념적인 것이 더 일반적이라는 거지. 미술보다 보편적 기능을 가진 시각적, 보편적 기능, 이게 특수한 거고 보편적 기능은 촉각상으로 전달하는 거지. 네. 시각적 사실의 전이 아니라는 거지. 시각상이 아니다. 세계에 대한 알과 이해, 느낌이다. 이게 촉각상이지. 자, 이를 시각적 사실성에 의지해. 이게 사실성은 세모지. 의지해 표현한 것은 그 전달을 위한 수많은 방법 중 하나고 그 전달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특이한 시대만 이게 나온 거고, 그치? 네. 고대 이집트를 벽화를 보자. 고대 이집트부터. 사람은 이거 지우고, 사람은 그림과 세면도 정면과 봉합, 측면에 봉합 나왔지. 봉합이 아니라 정면과 측면의 봉합이라고 그랬지. 고대 이집트. 정면이나 측면 어느 한쪽에서도 보다 사실적인 모사한 그림들도 있다는 거지. 그럼 요 파트하고 앞에 파트하고 딱 두 개를 연결해서 그러면 참 주의해야지. 이해됐죠? 네. 앞부분에서는 정면과 측면의 봉합이라고만 썼잖아. 근데 여기는 아닌 것도 있다. 아니라, 그지? 원래는 이건데 한 단계 더 나간 거야. 이거 아니라 측면 어느 한쪽에서 본 정면이나 측면 어느 한쪽에서 본 보다 사실적인 묘사. 요 얘도 사실 있다는 거지, 사실. 사실 묘사한 그림들도 있다. 그림들이 있는데 농부나무이는 그림. 이렇게 얘네는 뭐라고? 농부나무이는 노예. 이렇게 싸구려 애들. 귀족들은 관념적으로 생각하지만, 그지? 얘네들은 그냥 그려도 상관없다는 거지. 신분이 낮은 애들은 사실적으로, 농부나무이는 사실적으로, 시각상에 거의 가깝게, 그리고 그린다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가 아니라 가깝게 그리고 파라오나 귀족 얘네는 촉각상으로 신분 높은 애들 그릴 때 촉각상에 가깝게지. 촉각상만으로는 아니지. 그쵸? 이게 차이가 뉘앙스까지 그렇게까지 구분해서 시험 문제 내면 해야 돼. 우리는 벽화에서 세계의 질서에 대한 세계 이게 보는 이게 세계의 질서가 뭐라? 이 신분 질서라고 얘기해야지. 신분 질서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고유 인식은 요거는 이제 촉각상이 아니라 그 생각, 판단 과정, 사고 과정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거는. 왜 둘 다가 했으니까 촉각상만으로 하면 안 되지. 자, 이집트 화가들이 신분이 낮은 이들은 정면과 측면을 봉합하지 않았다. 낮은 애들은 그냥 사실적으로 묘사곤 하였다잖아. 그지? 약사를 포함한 뒤에는 순산 정면, 무의두자라는 순산 측면. 그래서 포착한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면
순수한이 뭐라고? 아주 바로 정면. 이게 봉합이 아니라, 이거는 측면, 이렇게, 그지? 그러면, 여기 제일 위에 시각상, 촉각상, 정면으로, 그가 측면으로 그릴 것인가 해서, 정면, 측면으로 그릴 것인가? 자, 봐봐. 정면만으로 그릴 수도 있고 측면만으로 그릴 수 있는데 측면의 특징이 더 나타난다. 정면에 마찬가지인데 얘네는 촉각상에 조금 더 염두에 두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뭐라고?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두 개가 다 합쳐진 게 문제라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대세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요게 더 대세라는 거 아니야, 촉각상이? 네. 그게 이 정면이든 측면이든 이 그렸을 때 여기에서 여기 더 나가서 정면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촉각상으로 관념을 그렸느냐 사실적으로 그렸느냐는 문제잖아. 네. 정면을 사실로 그렸냐 측면을 그렸냐는 앞에 부분이잖아, 그지? 인트로 과정에서. 네. 그런데 이게 촉각상이냐 시각상이냐의 문제잖아, 실제로는, 그지? 맞지?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정면 그릴 수도 있고 사실적으로 측면 그릴 수도 있잖아. 이해됐지? 근데 요거는 사실성은 아니라는 거잖아. 사실상은 그대로 재현한다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촉각상이 더 많다는 거지. 자, 됐지? 자, 다음에 보이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 그럼 보이는 대로 시각상, 그지? 네. 그럼 찰나의 대상, 순간적으로 보이는 거. 그것을 필멸자 반드시 멸하고 죽는 사람. 하지만 그건 반대니까 아는 대로 그려지는 거, 성각한 거, 영원한 질서, 그 대변자, 영생, 그게 촉각상, 진리의 전달, 유리한 이미지. 이거 동그라미 치면 끝나네. 시각상의 비에서만 요거만 치면 되고. 네. 자, 흔히 미술을 공간 예술이라 한다. 공간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렇듯 미술을 단순히 공간을 시각적 감각. 공간이니까 공간을 바라보라. 그래서 단순히 공간을 시각적으로만 파악하고 표현한 예술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척해야지. 공간을 보면서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 이게 관념이지. 관념. 이게 동그라미죠. 촉각상. 토대로 벌어진 각가지 사건에 대해서 인식. 총체적 이해가 인식이지. 사유, 생각. 조형, 형식. 이게 섞어나가는 거, 그지? 촉각성. 의존에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러면 조형 형식, 다양한 조형 형식인데 거기에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도 포함되지. 아까 이거 포함된다고 했지. 사실적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러면 다양한 여기 앞에다가 요거에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 포함 안 된다. 그럼 틀리지. 네.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 되고. 미술을 단순히 시각적 감각으로 파악한 대상으로 표현한 예술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다. 공간과 세계의 이해, 총체적 이해, 인식과 사유를 표현했다. 자, 그려볼 때 시각상 보이는 거, 생각하는 거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안목을 키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이렇게 읽어달라는 거잖아, 그지? 네. 자, 보시면 시각상은 본 그대로. 이걸 뭐래도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네. 주체가 본 그대로. 이거 촉각 그런가 주체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그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해됐죠? 네. 각도에 따라서 이거는 객관적 모양에 대한 생각. 그죠? 요거는 뭐라고요? 책거리 그림.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생각이니까 거의 유사할 가능성도 커요. 느낌상으로. 파로나 기적을 그릴 때, 이거는 뭐냐면 농부와 무의를 그릴 때, 늪문, 악사부의, 높은 존재, 촉각상, 낮은 존재, 시각상, 세계인식, 영원한 질서, 대변자, 영생, 단어들 있죠? 네. 보이는데 찰나, 필멸자, 됐죠? 총체적 이해, 됐죠? 됐나요?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